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 교수의 건축화자력 제15강 열의 이동 중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내용들을 공부했지만 이번에는 그것을 종합하여 건축물의 복사, 대리열전달 및 열전도 계산에 관한 중요 예제라는 타이틀로 열의 이동을 전부 한번 마감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14강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입니다. 상당히 많은 내용 공부했죠.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 형태계수 계산식에서 입체각투사법, 그리고 복수로 나눠질 때의 형태계수의 계산, 그리고 기체열복사, 그 중에서도 램버트 비어의 법칙, 상당히 중요한 법칙입니다. 자주 사용됩니다. 그리고 복사흡수율, 평균 광노장. 자, 이런 것들을 종합하여 우리가 또 이 샤크의 법칙에 따라 CO2의 복사율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었고요. H2O의 복사율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었고요. 또 회색면으로 구성되는 복사열들의 계산에서 임의 K이면 K의 에너지 보존을 이용하여 네트 레디에이션 방법을 우리가 공부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색가스를 포함하는 복사열 전달.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복사열 전달에 대한 대부분의 내용이고, 이것을 제어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복사 실드였죠. 일종의 방화 구획, 다시 말하자면 방화 셔터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서 면이 1매인 경우 혹은 면이 2매인 경우로 나누어서 우리는 계산할 수 있는 근거를 공부했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지금까지 열전도 해석부터 대리열 전달, 또 복사열 전달, 이 모든 내용들을 종합하여 예제풀이, 중요한 예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그동안 공부했던 열의 이동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한번 다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기 바랍니다. 우선 그 건축물의 열의 이동에 관한 중요 예제로서 총 20문제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건축법과 수방법에는 어떤 내용들로 현재 관계하고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 한번 이것도 부분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다시 공부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하나하나 한번 확인해 나가주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복사열 전달 중에서 온도가 주어지고, 그리고 복사열, 복사능이라고 불리는 거죠. 복사능 E를 구하는 거. 요거는 우리가 E는 이필런 시그마 T의 호승, 요 공식에 대해서 온도와 복사열이 주어지면, 이건 스테판 볼츠만 법칙으로서 특별히 어려울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복사능을 구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자, 복사. 화재 현상에서 제일 중요한 현상은 복사열 전달이라고 했죠. 복사열 전달. 그 중에서도 복사능에 대한 계산 문제였습니다. 자, 또 거꾸로 기체에서부터 오는 복사열. 자, 주로 고체에서부터 오는 그 복사열 전달이 상당히 많지만, 기체, 다시 말해 연기로부터 오는 복사열 전달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지난 14강에서 공부했던 내용이죠. 자, 흡수율, 또 평균 광노장, 이런 개념을 이용하고 이런 걸 이용하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광노장을 계산할 수 있고 복사율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계산하면 복사능은 이필런 시그마 T의 호승. 그러면 이필런을 구할 수 있고 온도를 구할 수 있고, 그러면 복사능, 다시 말하면 복사율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 복사에서 세 번째 문제는 입체각투사법을 이용할 수 있느냐. 상층부에 3.5m 떨어져 있는
0.8m의 원형으로 되어 있는 복사열린달에서 반구형으로 오는 미소 면적으로 오는 형태의 개수 F1를 구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4강에서 형태의 계산식에 이용하지 않고 도형적으로 구하는 방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반구면상으로 우선 투영을 시키고 뭘 이용하여? 베타 2를 이용하고 다시 또 바닥 무분으로 투영해서 뭘 이용하여? 베타 1을 이용하여 바닥의 전체 면적분의 해당 면적을 가지고 형태계수 구하는 방법을 했습니다. 자, 이 같은 경우는 바로 수직으로 있다 보니까 비례식을 이용하고 해서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 입체각 투사법이라고 하는 의미를 꼭 알아주기 바랍니다. 형태계수, 특히 입사드린 비율이기 때문에 그 내용 중에서도 입체각 투사법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투명된 면적, 그 전체적으로 1, 2는 전체 면적분의, 그러니까 파이 R2 단위원이다 보니까 1이다 보니까 큰 문제가 없는 거죠. 0.16을 하면 0.0509가 형태계수가 되는 것이다. 자, 복사열린달 중에 세 번째 문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사면에 대해서 기존 계산식을 이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폭과 너비가 얼마인 거에 대해서 미소면적 요소로부터 큰 대형판을 봤을 때의 형태계수. 자, 여러분들 복사열린달을 계산한다 하는 것은 형태계수를 구하는 것이 70% 정도는 차지합니다. 형태계수를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형태계수 구하는 문제를 자꾸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기존 식에 의해서 총 12가지 식이 있었죠. 12가지 식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거기에 적당한 이 식을 찾아서 넣어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0.8과 0.3을 계산하고 그것들을 이용하여 식은 복잡하지만 여러분들 공학용 계산기로 충분히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계수를 구할 수 있었다. 여러분들 형태계수 반드시 구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5번째 문제로, 자, 원형과 같은 타원형 중에 4분의 1에 해당하는, 타원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형태계수를 구하는 거. 자, 지난번에 한 번 했었던 거지만 A가 4m, B가 1.5m인 미소 면적으로부터 보는 4분의 1의 타원에 대한 형태계수.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존 계산식이 있었죠. 자, 그거에 대해서 4분의 1이다 보니까 전체를 구하고 그리고 4분의 1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x와 y를 구하고 또 4분의 1로 나눠줌으로써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6번째가 되겠습니다. 형태계수 DA로부터 미소면적으로부터 1 전체로 오는 거에 대한, 그렇지만 이것이 이 두 개 나눠져 있죠. 2m, 2m, 1m, 0.5m로 되어 있을 때 이것을 계산하는 방법으로서는 14강에서 1, 2를 구하기 위해서는 1, 3와 1, 4를 구해서 더해주는 방법으로 지난번에 계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형태계수 구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었죠. 그 방법을 자꾸 반복해서 복사열린달 화재 현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복사열린달을 계산할 수 있고, 또 이것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형태계수를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거 여러분들 꼭 잊지 말고 형태계수 구하는 거 많이 훈련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그 식을 기존 이 기하학적으로 나와 있는 식들을 이용하고, 자, 그래서 면 1의 형태계수를 구하고,
면 2의 형태의 개수를 구해서 두 개가 중복되기 때문에 곱하기 2로 해서 형태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화원 같은 경우는 좀 작고, 자, 예를 들어서 DA 같은 경우 화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화원으로 인해서 대형 어떤 교량이라든지 아니면 대형 어떤 그 벽이라든지 이런 쪽에 복사 연륜도를 계산할 때 바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7번째 문제입니다. 이거는 복사 실드 문제. 자, 화재실의 온도가 1000켈빈일 때 비화재실의 온도는 300켈빈이다. 이때 셔터의 온도와 복사 연료속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때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예제를 했지만 다시 한번 보게 되면 14강에서도 복사 실드면이 한 장일 때 TF와 T0 사이에 1매의 복사 실드를 넣었을 때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게 되면 구하려고 하는 T1은 T1의 호승이니까 그것을 다시 또 이항해 주면 4분의 1승이 되는 거죠. 자, 그것을 다시 또 2분의 T4F의 호승에 T0의 호승. 자, 2분의 1의 4분의 1승은 0.84다 보니까 0.84에 다음과 같이 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인 문제를 식을 하나씩 넣어서 계산해 보게 되면 그다지 어렵지 않게 Q2 프라임 넷을 구할 수 있고, 자, 이것을 다시 셔터 온도로 다시 계산하면 569도C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복사 실드로서 방화 셔터의 의미입니다. 방화 셔터의 의미. 자, 이것은 또 그 8번째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은 착화하고도 관련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에서는 일단은 뒷면이 단열되어 있고 단열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지만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이번 학기에 새롭게 공부하는 착화 부분을 공부하고 다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착화를 공부하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이 전제 조건, 단열인지 비단열인지에 대한 것들이 좀 설명이 부족한데 여기 같은 경우에서는 우선 복사를 우선 구하고 복사를 구하는 것은 이건 뭐 스테판 볼츠만 법칙으로 구하는 거죠. 복사능을 구하고 얇은 판에 유입되는 복사 연료속, 자, 그 높은 온도로 들어오는 것과 옆에 다른 일반 온도로 들어오는 거로 그 두 개의 합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뒷면에 단열되어 있는 경우에 얇은 판의 온도는 대략 얼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 단열되어 있지 않다고 할 경우에는 2배로 복사가 되다 보니까 나누기 2로 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자, 이번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이 이번에 공부한 내용과는 조금 착화 내용이 빠져 있다 보니까 착화를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할 테니까 여러분들 또 그때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할 테니 그때 한번 꼭 다시 공부해 주기 바랍니다. 자, 이것도 풀륨과의 관계인데 내화 설계할 때 아주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풀륨을 현재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풀륨에 대한 내용은 우선 간단하게 소개만 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무차원 발열 속도, 이번에 우리가 풀륨에서 등장하는 무차원 발열 속도입니다. 자, 이건 차원이 없는 발열 속도. 자, 이것을 구하고 연속 화염 높이를 구하고 평균 화염 높이를 구합니다. 그리고 아까 공부했던 면적으로 나누어서 연속 화염 높이까지 형태 개수, 그리고 평균 화염 높이까지의 형태 개수. 자, 이것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관계를 두 개를 서로 빼줌으로써 이 평균 화염 높이까지의 형태 개수, 연속 화염 높이까지 형태 개수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 자, 수열면이 받는 복사 연료속과의 관계도
전부 이런 관계로 해서 연속 간헐화염으로 내용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 연속과 간헐, 요 풀륨과의 관계, 이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번에 공부하지 않았으니까 일단은 우리가 요 이학기계 공부하는 요 내용을 토대로 하고 또 다시 요 내용을 다시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대류열 전달입니다. 대류열 전달. 자, 화재 시대 연기 온도가 200도, 473 켈빈일 때 대류열 전달의 연류속을 구하시오. 연류속. 여러분, 연류속 기억납니까? 연류속 와트 퍼 미터 제곱, 줄 퍼 세크 미터 제곱,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 이동하는 에너지. 자,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11강에서 뉴턴 냉각 법칙을 이용한 그 기본적인 내용들을 했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H라는 것은 어떤 물성치가 아니라 유속과 압력과 표면 상태에 따라 바뀌는 이런 내용이다 보니까 상당히 구하기는 것이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연료속을 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TH를 구하고 또 그거에 해당하는 내용을 넣어줌으로 해서 그다지 어렵지 않게 연료속을 구할 수 있었다. 냉각 법칙을 이용한 거죠. 자, 다음은 열 전달량, 열 전달량을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대류 연료속에 대해서, 대류 연료속 QC에 대해서도, 대류 열 전달률 H에 대해서도 이미 연구되어 있는 바와 같이 누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 내용을 먼저 우리가 구하고 그리고 요 연료속과의 관계, 또 종합 열 전달률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저번 문제, 요 2-2의 문제에서는 열 전달량 Q를 구하는 거다 보니까 연료속과의 관계는 앞부분에서 정하고 Q와의 관계로서 다시 표현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2.3에서는 종합 열 전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 대류와 복사 두 가지를 더하는 것이죠. 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구하는지, 종합 열 전달률은 HT, 토탈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하고 이번에 공부는 하지 않았지만 3학년 1학기에 구획 공간 화재에서 다시 또 등장합니다. 그때 종합 열 전달률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니까 그때 다시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하고 주로 연관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거 잘 봐주기 바랍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계산하게 되면 연기에서 벽체 표면으로 연료속은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보는 것은 연기층으로부터 오는 에너지, 화염의 온도, 연료속 이런 것들이 과연 벽체나 유리창이나 이런 건축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가 가장 큰 관심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내용들. 자, 다음은 화재 개시로부터 실효 열 전달률을 구하시오. 실효 열 전달률. 자, 이거 같은 경우도 대류 열 전달률 구하는 기본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연료속 구하는 방법이 있고, 자, 요 내용을 가지고 HC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어느 범위에 들어가는지를 먼저 검토한 이후에 계산하게 되면 큰 어려움 없이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번 학기에 공부할 풀륨과의 관계입니다. 정체 영역일 때, 천장류 영역일 때, 이때 발열 속도 주어지고 높이 주어졌을 때 연료속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정체 영역일 때의 연료속, 천장류 영역일 때 연료속
다르다 보니까 이 H10분의 R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 내용을 먼저 파악한 이후에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R이 0.5일 때, R이 3일 때를 계산해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Q2 프라임은 어느 식을 이용해야 되는지 이 내용을 알게 되면 우리는 천장료에 대해서도 계산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열전도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열전도 해석은 복사와 복사로부터 열전도 되는 과정, 요 과정을 우리가 선형인지 비선형인지에 따라 여러 가지 우리가 공부했죠. 그 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상태 내에 고온 측과 저온 측의 온도가 주어진 상태에서 2cm에서의 온도를 구하는 거. 자, 이거는 정상 상태일 때다 보니까 자, 다음과 같은 식으로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244도로 바로 계산된다. 자, 지난번에도 우리가 가열측과 비가열측의 석고보드, 콘크리트, 각종 두께, 열전도율, 온도, 종합 열전달률 주어졌을 때 2cm에서의 온도를 구한다. 석고보드 바로 2cm에서의 온도를 구한다. 온도가 화재실에서는 연기층은 300도, 일반실은 20도씨. 자, 이건 제 9강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거 있죠. 평판 양면의 표면 온도를 아는 경우, 또 유체 온도를 아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는 표면 온도를 아는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정리해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Q2 프라임과 저항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또 다층판의 정상 열전도도 마찬가지 9강 참조해 주게 되면 몇 번째인지에 대한 것들을 전부 우리가 계산했던 그런, 여러분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까? 여러분 제 9강 꼭 한번 다시 공부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열 관류장을 우선 구하고, 열 관류장은 자, 각각 열 전달률, 열 전도율, 열 전달률과의 관계로서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표면의 2cm에서의 위치 온도는 마찬가지로 T1 이퀄 Tg 마이너스 다음과 같은 식으로 구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물성치들을 제공해 주게 되면 우리는 가볍게 구할 수 있다. 자, 이번에는 조금 어려운 식이 되겠습니다. 열전도 해석 중에서 초기 상태에서 얼마 있는데 갑자기 온도가 상승하는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반반고체를 우리가 이용했던 거 기억이 납니까? 표면도가 갑자기 T 무한대로 상승했을 경우, 그러면 열전도 방정식과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씩 풀어갔던 사례였죠. 그 중에 이 라플라스 변화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오는 단계는 표면온도 상승하는 관계, 표면온도 상승과 내부온도 상승과의 무차원을 통해서 열 침투 기표와의 관계로 표현했던 사례입니다. 초기 조건과 경기 조건을 가지고 풀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참수표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했던 기억이 여러분 날 겁니다. 자, 그 내용을 이용하여 연료속 QS2 프라임을 구하게 되면 거기에 해당하는 식들을 넣어주게 되면 36.6도라는 것을 계산할 수가 있다. 정상적인 온도 해석과 또 비정상적인 온도 해석, 또 반무한 고체, 수치 해석 기법,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기억이 날 겁니다. 공부한 것을 다양한 실전적인 문제에 적용시켜서 내 거로 끌고 오는 기술, 이게 바로 공학 엔지니어가 반드시 해야 될 일들입니다. 자, 다음 마찬가지로 벽의 표면 온도 계산하는 문제.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체로부터 열 전달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 10강에 우리가 했던 내용들이니까 10강 내용을 한번 여러분 참조해 주기 바랍니다.
자, 10강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이 내용을 지금 전부 설명할 수는 없고 10강에 있었던 내용, 그 내용을 한번 쭉 여러분이 한번 살펴봐 주시고 이 내용을 토대로 나오는 식에 다음과 같이 대입을 함으로써 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문제로 해서 마찬가지로 그 내용들을 전부 넣어줌으로 해서 문제 해결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전부 무차 반무한고체를 이용하여 문제 풀었던 내용들이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복사열을 받고 있을 때 표면 온도 600초에서의 표면 온도.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케일로시 열 관성이죠. 열 관성과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가 해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열 관성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넣어주게 되면 110도로 계산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한번 전체적으로 전도, 열전도 해석, 그리고 열전달 해석, 요 세 가지를 전부 다 해서 우리가 약 20문제 정도를 다시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열의 이동과 관련된 건축법과 소방법은 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법적인 내용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자, 방화구획 같은 경우는 더 이상 화재가 확대되지 않도록, 불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 방화창 문제, 방화문 문제, 또 단열재, 최근에 준브랜드로 개정이 됐죠. 자, 이런 것들이 전부 착화되지 않도록 하는, 또 연소가 빠르게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과 계속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계산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뭐만 알면, 물성치만 알면. 자, 이런 내용들, 내화 구조도 관련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관련될 수 있습니다. 또 화재 예방법하고도 관련될 수 있고, 또 특수가연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높이라든지 무게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제한되고 있죠. 자, 이런 것들도 전부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열의 이동에 대한 관련된 모든 내용을 토대로 20개의 문제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건축물의 열의 이동에 관한 중요 예제로서 복사열전달에는 다음과 같은 식들을 우리가 전부 공부해 왔습니다. 그리고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식들을 우리가 이용해 왔죠. 자, 이러한 식들을 외운다기보다는 이러한 식이 나오게 되는 과정과, 그리고 그러한 식을 이용해야 되는 전제 조건, 그런 것들을 현장의 실제 상황과 비교해서 하나씩 내 거로 끌고 오는 기술이 어떤 면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대류열전달 마찬가지죠. 대류열전달에도 특히 종합열전달, HT라고 하는 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번에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 구획공간의 화재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자, 열전도 해석에서 다양한 식들이 정상 때, 비정상일 때, 또 반무한고체일 때, 또 열 확산열. 자, 이런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건축법과 소방법에는 어떤 내용들이 또 관련하고 있을까도 한번 우리가 이번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제 이 모든 기본적인 열의 이동 관계는 오늘로써 1차적으로 종결을 지으려고 합니다. 이제 다음 제 16강부터는 화재 풀륨에 대해서, 화재 풀륨과 화염의 성상, 요 내용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텝 1으로서는 풀륨에 관한 기본 지식, 용어라든지 단위라든지, 그리고 그 이후에 스텝 2, 스텝 3, 스텝 4를 통하고 마지막 스텝 5에서 예제풀이를 해서
동일하게 풀륨도 우리가 한번 한 네 단계 아니면 5단계로 해서 관련 법령까지 우리가 다시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열애이동 관계 공부하느라고 수고했고, 앞으로 화재 풀륨과 또 착화, 다음 장은 착화죠. 착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식들이 등장하는데, 그런 식들을 외우는 것보다 그런 식이 나오게 되는 과정, 그리고 그런 식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행력,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꼭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 15강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